자, 여러분들 오늘의 문제 시작합니다. 오늘 제가 마련한 문제는 경찰 감찰 규칙 문제입니다. 감찰 규칙 문제인데 봅시다. 질문 볼게요. 기관장은 감찰관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을 경우하고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빼고는 3년이 아니고 몇 년입니까? 2년이죠. 2년입니다.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다른 데로 보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사람이 원하면은 1년 지나면 다른 데로 보낼 수 있어. 근데 원하지 않으면 2년 이내는 전부 안 된다.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서를 수집했습니다. 단서 수집했다면 누구한테 보고합니까? 소속 기관장 아니죠, 그죠? 누굽니까? 소속 기관의 누구? 감찰부서장이야. 여기다가 보고하고요. 보고하고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감찰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만약에 감찰을 했으면 결과가 나왔죠, 결과. 결과는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 결과는 소속 기관장 보고야. 이거는 근데 하기 전에 단서 포착했을 때, 이럴 때는 여기다 보고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세 번째. 감찰관이 그러면 조사위에서 대상자, 비리 혐의가 있는 경찰관을 출석 요구합니다. 출석 요구할 때 조사기일 며칠 전까지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알려줍니까? 3일 전까지예요. 여러분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징계는 5일 전까지 알려줘. 징계위원회 결정하기 전에. 여기는 3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조심할 게 출석 요구서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면 여기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물론 사안이 급박하면은 그때는 즉시 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원칙은 5일 전까지 3일 전까지 알려줘야 된다 해가지고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민원 접수한 경우에 접수일로부터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몇 달 이내 끝냅니까? 2달이죠. 여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날라온 사건은 그건 1달이야. 민원은 2달.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2달입니다. 잘못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A가 지금 경찰인데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요. 그럼 뇌물 수수는 당연히 범죄이기도 하고 징계 사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범죄니까 당연히 형사처벌할 수 있고 징계 사유니까 징계 때릴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개를 같이 때려도 이거는 이중처벌은 아니잖아요. 성질이 다르니까. 근데 만약에 징계를 때리려면 무조건 때립니까? 절차 거칩니까? 절차. 징계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A가 잘못 저지르면 징계는 소속 기관장이 뭘 연다? 징계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여기다 이제 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예요. 해야 된다요. 해야 된다죠. 그러면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어떤 징계할 것인가를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징계가 날라오는 거잖아요. 이게 징계의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하려면 이 A를 뭐 해야 된다? 수사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A라는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들어갔습니다. 수사를 들어가면 수사기관은 이 기관장한테 수사를 들어갔다고 알려주라고 돼 있었죠. 그죠? 기억나시죠? 알려주는 건 수사를 들어간 때로부터 며칠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10일 이내에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공부했죠. 10일 이내. 그러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를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수사기관으로서 날라왔다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아니할 수 있다 했죠. 근데 여기가 수사기관이 아니고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에서도
A라는 경찰을 조사 들어가면 똑같이 며칠 이내 조사 들어갔다고 알려준다? 10일 이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10일 이내 알려줬는데 기관장은 감사원으로부터 조사 들어갔다고 통보를 받으면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그때는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못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날라왔다면 아니할 수 있다. 여기 감사원이라면 못한다. 그럼 똑같아요. 논리가 여기도 마찬가지. 보세요. 그러면 감찰관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았네요. 그럼 마지막에 진행하지 못한답니까? 수사기관이니까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답니까?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잘못됐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감찰관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기관으로 통보받으면 몇 달 이내 끝내라고요? 한 달이죠? 민원이 제기되면 2달이고요.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내보면 경찰기관장은 일정한 경우 빼고는요 2년 이내 본인의 의사에 반해 전부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단서 수집하면 누구한테? 소속 경찰기관의 감찰부서장한테 보고한다. 그리고 출석 통지는 3일 전까지다. 그죠? 그리고 민원 접수하면 2달 이내 끝내야 된다. 그리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으면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기관 통보 사건은 몇 달 이내 끝낸다? 한 달 이내 끝낸다. 아시겠죠? 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들 왜 틀렸는지 다시 한번 꼭 정리하시고 다음에 또 틀리면 안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감찰규칙 문제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꼭 오늘 이거 보시면서 하나만 더 볼게. 우리 경찰청 감사규칙, 그 경찰 행정사무 감사규칙이라 그래가지고요. 무슨 뭐 경고 주의 요구, 그리고 뭐 징계 문책 요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권고 막 통보. 그 부분도 오늘 한 번만 꼭 기억하고 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문제를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학 파트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강론. 여러분 강론 파트가 15% 나오잖아요. 한 6문제 내외. 근데 그 6문제 내외인데 공부할 분량이 되게 많죠. 그 강론 파트에 대해서 문제를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